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5만 명대에 들어서는 건데요. 감염자가 이렇게 폭증하자 정부는 앞으로 QR코드 명부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내용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해열제와 기침약, 체온계와 소독제 등입니다.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약국에 가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혼자 살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배송을 해줍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한 동네 병원이 어디 있는지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밤에 아프다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의사와 만나서 진료를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소에 연락하면 외래진료센터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외래진료센터에서는 엑스레이나 CT 촬영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출입을 확인하는 QR코드를 더 이상 쓰지 않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선 추적에 있어서의 QR코드라든지 전자출입 명부 등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면서 특히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이 넘으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면 사흘만 격리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일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셀프 재택치료에 돌입하지만 초반에 진료 상담이 몰리면 연결 자체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홍혜정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진앙으로 꼽히며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했던 뉴저지주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of the dramatic decline in our COVID numbers effective Monday, March 7th, the statewide school mask mandate will be lifted.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등에서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뉴욕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유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It i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s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결국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ou know,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pandemics, we did see these waves come down and recede, and I think we'll see a similar pattern with COVID.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일부 지역에선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hy are you continuing to enforce a mandate that has been ruled null and void?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We are recommending to continue to wear masks, particularly when you're in close proximity with other people. But they don't prevent all infections and they don't prevent all transmission.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보고가 없을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불찰이다, 공사 구분을 못했다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제보자 A 씨에게 의전 관련 지시를 내린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못했다면서 국민께 사과하고 제보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사와 감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현재 김 씨와 배 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도 김 씨 의혹을 감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도 감사관이 이 후보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사실상 셀프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과문을 모두 읽은 김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7분 동안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국민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 말씀을 드린 진정성을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을 다 하고 세워뒀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차들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뻘건 불은 맹렬한 기세로 순식간에 주변 차량들까지 삼킵니다. 15층 건물으로 올라왔었어요, 연기가. 그리고 고무 타는 냄새,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출동한 소방대원도 애를 먹습니다. 물대포를 쏘아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차량들 위에 덮개를 씌워 공기를 차단한 뒤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밴 형태의 전기차와 불이 옮겨붙은 승용차 등 5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기차 폭발 화재 현장에는 아직도 그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차량들은 물론 주차시설 천장까지 시커멓게 타버리면서 붕괴를 우려한 위층 차량들은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는 2시간가량 충전 후 포트를 분리해둔 상태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용이나 그리고 이런 면에서도 차도 괜찮고 해서 이틀 전에. 현장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지점은 배터리 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 차량이 지금 현재 완충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됐고 배터리 열기가 계속 충혈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전기차 폭발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69건, 대부분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방화구역으로 정해 전용 방수구와 소화용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택배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상가까지 들이받으면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우회전 중에 맞은편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하얀색 택배 트럭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듯 크게 붙더니 방향을 크게 꺾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서 있던 시민을 치고 상가 건물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이 나좀 살려줘요. 살려주면 아우성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차 좀 밀어달라고 그래갖고 차를 뒤로 밀어가지고. 이 사고로 길을 걷던 사람과 상인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